안녕하세요. 만수래입니다. 오늘은 고민하다 시즌으로 정했습니다. 분석하기도 어렵고 분석해도 잘 안 맞고 잘해야 본전, 못하면 욕바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시총 5천억 원 이상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1조 넘어가는 회사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분석에 기울이는 노력에 비해 수익도 작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무거워 별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즌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쁜 편집자님의 아버님이 물려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네요. 지난번 SCD에 이어 앨리스 아버님 물려있는 종목 2탄입니다.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한 해 엄청나게 돈을 벌어 유보율도 20년 기준 4.923%입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관련 업체들이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에 나섰고 시젠, 바이오니아, 바디텍메드, 수젠텍, 랩지노믹스, PCL 등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시젠은 20년 2월 국내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 및 유럽 CEIBD 인증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공급에 나섭니다. 시즌의 진단키트 덕분에 24시간 걸리던 코로나19 감염자 진단 시간을 6시간 내로 크게 줄이고 정확성마저 인정받자 시즌의 진단키트는 해외 각국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무더위 속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달할 때 시즌은 대단한 실적을 달성하기 시작합니다. 시즌의 진단키트가 세계 60여 개국에 누적 1000만 테스트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실적은 국내 최대 규모, 최대 실적이라고 시즌은 발표합니다. 20년 4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을 승인받자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매출 신장에 20년 2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자 20년 1월 3만 원대 주식이 8개월 만에 32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즌의 주가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도 않았고 3분기,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규모에 20년 한 해 매출 1조를 달성했다는 대단한 성과에도 주식은 8월 고점을 찍은 후 한없이 흘러내립니다. 20년 12월 매출 1조 원 달성과 향후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이라며 26명 임원진 모두가 자발적으로 31억 규모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성난 주주들의 요구에 시젠은 주주 친화 정책으로 무상증자와 배당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합니다. 하지만 권리락 이후 주식은 다시 한없이 내려 최근 48,000원, 52주 최저가를 찍고 살짝 반등 중에 있습니다. 시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1252억 원, 영업이익 6762억 원, 당기순이익 503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와 비교하면 매출이 1년 만에 약 9배, 영업이익은 약 30배 급증했고 영업이익률은 60%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5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8%, 영업이익은 3,3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고 올해 매출도 당연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엄청난 실적에도 주가는 왜 이럴까요? 주가는 기대감에 오르고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8월 주가가 최고점에 이를 때 이미 지금의 실적을 선반영하고도 거품이 끼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의 66.6%가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진단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에 진단키트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한 영국은 석 달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으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방역 선진국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하자 방역 규제를 완화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했지만 돌파 감염으로 인해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넘어서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일상생활에서의 검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진단키트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되었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출시 또한 치료제 처방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출시도 진단키트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시제는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경쟁사와 달리 유럽 시장이 주력이라 8월 이후부터 유럽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나요? 주식은 꿈을 먹고 삽니다. 백신의 등장, 코로나 사태의 진정, 엄청난 실적 이 모든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거의 예상하고 있었죠. 코로나 감염 위험에 외출도 못하고 보건소에 길게 줄을 지어 검사를 받는 풍경, 외국의 사례처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며 길에 방치되는 시신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지만 진단키트의 개발로 떼돈을 버는 진단키트 업체를 보며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때 주가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해 고점을 찍었기에 향후 새로운 이벤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주식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제는 엄청난 실적이 뒷받침되었으니 한 단계, 아니 5단계 이상 회사가 레벨업 됐다고 봐야겠죠. 이제부터 냉정하게 시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벤트를 보여줄 수 있는지 봐야겠죠. 지금 시젠에는 엄청난 돈이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천 대표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해집니다. 당연 빵빵한 실탄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죠. 위드 코로나 이후 진단키트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제 중국산 저가 진단키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너무 급해 비싼 가격에도 무조건 사재기 하던 나라들도 이제는 사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는 생기고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니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앞으로는 작년, 올해만큼의 영업이익률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진단키트 수출액은 지난 7월까진 전년 동기 대비 14.5% 성장했지만 8월 26.9%, 9월 61.6% 감소했습니다. 8월에서 9월 수출 증량이 64.6% 늘었지만 수출액은 오히려 19.6% 줄었다고 합니다. 진단키트 시장이 그만큼 안정됐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시제는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을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에 올인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이 안정됐으니 생산 라인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생산 라인을 정상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진단키트를 공급하기 위해 생산시설 확대가 필수입니다. 시제는 풍부한 현금으로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약 1,2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도 생기기에 향후 시장 지배력을 늘리겠다는 포석이겠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높아진 인지도를 기반으로 장비 판매를 대폭 늘린 것도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시즌의 경우 2019년까지 10년간 장비를 1,900대 판매했는데 지난해 판매량만 1,600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단 장비가 판매되면 코로나 외에 다른 질환 검사에 사용할 수 있고 장비업체의 시약을 매입할 개연성이 커지기에 향후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시제는 창업 초기부터 연구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시제는 연매출 1,000억 원대 수준이었던 2017년에서 2019년에도
총 매출의 10% 수준인 100억대 자금을 R&D에 집중 투자했고 전 직원의 3분의 1이 연구 인력이라고 합니다. 최근 풍부한 실탄으로 천정윤 대표가 직접 참여해 바이오, 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통계학 등 여러 분야에서 박사급 인재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애틀란타 등 미국 3개 도시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시젠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계획, M&A 전문가 부사장 영입 등의 소식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부문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저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젠은 분자진단 전문 기업으로 20년간 분자진단이라는 한 우물만 파며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박성우 부사장 영입을 통해 분자진단이라는 기존 분야 강화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시작한다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정윤 대표는 분자진단 전문 기업에서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추진해 시약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하고 신개념 진단 장비도 시장에 내놓아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 누구나 시젠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필요한 어떠한 증상이 생겼을 때 손쉽게 분자 진단을 이용해 진단 시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국제임상 화학회에 참석해 발표합니다. 이는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고 생뚱맞게 제약, 바이오 회사를 인수하기보다는 잘하는 분야에 더욱 집중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단기 호재가 되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회사 인수보다는 20년 한 우물만 판 회사답게 분자진단 관련 업체를 인수해 덩치를 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정말 바닥권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전 상담 시 바닥으로 제시한 48,000원을 찍고 반등 중이니 62,000에서 66,000까지는 노려볼 만합니다. 장기적으로 6만원 중반대를 잘 버텨준다면 82,000원에서 86,000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락보다는 박스권 내 횡보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단 62,000원, 상단 68,000원 사이의 지루한 흐름에 힘이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손절 타임을 놓치고 지금까지 힘들게 버티고 인내하셨으니 조금 더 버티는 방향으로 권합니다. 만약 진짜 운이 없어 외부 요인에 덩달아 빠진다면 42,000원까지도 빠지지만 그 이하로는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 맘을 비우고 시간을 더 투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 같은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작년 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으니 작은 이벤트 하나하나의 비중을 조절해가며 느긋하게 즐기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합니다.